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경제 전망을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하락한 것이 소비자 심리에 안정감을 좀 준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전망들이 연준이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할 때 좀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지금 시장이 좀 살짝 빠졌죠? 어제 저녁 10시경으로 살짝 좀 빠졌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2,780만 선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좀 낙폭 과대로 나왔던 모습이 그대로 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약간 하락이 나왔을 때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젯밤 시장이 좀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당황하신 분들을 제가 좀 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봐도 많이 지금 시장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에서는 저평가 우량주를 찾아서 좀 투자를 한다,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투자하시게 되면은 그나마 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 상승하지 못한 코인들 잘 찾으셔서 상승 포인트 잘 잡아내신다면 여러분들 이 시장이 어려워도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를 또 마치고 또 잭슨홀 미팅 후에 잠시 하락을 보였지만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한 모습입니다. 주식처럼 코인도 아직 오르지 않은 코인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일무이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전문가 유일입니다. 네, 최근 시장이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빠지고 나온 다음에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조금씩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쯤에 다시 빠지기 시작했는데, 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겁먹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역시 이거는 가짜 반등이구나, 가짜 상승이구나, 역시 불안하구나, 연준에서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9월에 있을 FOMC에서도 원래는 0.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0.75% 자이언트 스텝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여기서 투자 심리가 안 그래도 좋지 않았는데 더 꺾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거의 포기하는 상태로 들어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지금 알트코인 계속 순환 범핑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저 유일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인 소식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두바이 소재 컨설팅 업체가 바이낸스 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호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바이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바이낸스 페이로 인해서 뭐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런 소리는 일단은 뭐 바이낸스 시장, 뭐 해외 거래 시장 이제 거래소들을 보면은 보통 현금으로 이제 코인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테더와 이제 서클,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USD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바이낸스 자체에서 이제 바이낸스 페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입혀갖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바이낸스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루나 사태로 인해서 패깅이 깨지고 그러다가 이제 1달러의 가치를 이제 받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바이낸스 페이가 도입되게 된다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은 분들이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대형은행에서 올해는 암호화폐 스탁, 내년에는 토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룹이 유로화 표시 BTC와 이더리움 선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FTX가 내년에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인데요. 부산시가 바이낸스에 이어서 또 FTX와도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지금 부산과에 조금 컨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유일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저번에 있을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부산과 협약을 맺어서 이제 뭐 뭔가를 만든다. 뭐 FTX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국내 우리 거기 FTX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로 이제 점점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자기네들 나라만 이렇게 가지해서 여기서 시장만 싸우게 된다면 뭐 가치가 더 이상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한계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이 암호화폐 시장을 공용화하고 같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이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 우리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이게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또 유일 전문가님과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흔들리는 자산시장, 예측이 어려운 비트코인 시장의 대응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지금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시장 가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여러분들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미국의 8월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고용 상황이 어떤가를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하는 지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9시 30분에 또 9시 30분 맨날 9시 30분인데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된 수치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FOMC 금리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게 된다면 이제 파월이 의장이 밝힌 매파적 발언들이 힘이 실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보면 좋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좀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트코인 15분상 보면은 지금 살짝 많이 올라와 줬고 거기서 이제 강세 페넌트를 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쭉 내려갈지 그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패턴의 끝에 어떻게 보면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30일 새벽 거의 9년간의 침묵을 깨고 있던 비트코인 지갑이 이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 BTC가 이체가 됐고요. 좀 재미있는 점은 이제 모두 한 50개 정도로 쪼개서 이렇게 나눠진 거 여러 개 지갑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5,000개 비트코인이 매도세로 나온다, 시장이 하락을 가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좀 바라고, 만약에 이게 거래소로 들어왔다면 이런 7년 이상 된 비트코인들의 움직임이 드러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걸 봐서는 그냥 지갑 움직이기에 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좋은 소식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에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도 저가 매수를 위한 블랙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1등이 들어오면 그 2등, 3등도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와중에 이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도 저가에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불장을 예측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거에 있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오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다 그 물량을 매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매집을 하는데 뭐 우리의 조금이 그들의 조금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에 대한 여러분들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의 이런 상점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면은 다 구인난에 좀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경기가 어렵거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구직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이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고용지표 자체는 이미 코로나 이전 때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제 발표될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단기간에 하락이 급격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버텨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잭슨홀 미팅으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월이 우리 호떡 뒤집는 거 이런 거 있죠?
말 뒤집기의 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파월이 이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순간이 분명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 기다리는 게 어려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급락장이 왔을 때는 개미들이건 뭐 기관들이건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침체기로 가는 와중에 점점 시장이 계속 흘러내린다. 이런 경우에 여러 사람들 버텨내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지루한 행보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지루한 행보장이 계속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이 코인 가드가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오래 기다리면은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고 좀 투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대1로 이제 싸워서 우리가 이제 기관들을 우리가 개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그 플랜을 우리가 좀 따라간다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길게 보시고 단기간에 비트가 1% 빠졌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고 올라갈 만한 코인들을 잘 선별을 해서 우리 투자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용지표가 또 양호하게 나올 시 또 이번 주 금요일에 9시 반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쪽으로 힘이 좀 실릴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지금 저가 매수를 위해 블랙록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시장에서 들어오면 다른 운용사들과 또 기관이나 은행이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이런 지루한 시장에서 좀 횡보장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죠. 개미분들께서 조금 털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상황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뭐 하락했다가 또 상승했다가 하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알트코인들은 좀 순환 펌핑이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 이 부분 유일 전문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앞서 이제 가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천 개의 비트코인이 뭐 움직였다, 뭐 사람들의 매도 라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뭐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전에도 보면은 마운트 국수 사건으로 인해서 뭐 13배의 이제 비트코인이 막 매도 물량이 막 나온다, 시장은 급락할 것이다, 비트코인 영원히 막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뭐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좀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단 이 거래소 자체에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으로 옮겨나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비트코인은 이제 장기 홀더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 시장에 공급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고 뭐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뭐 고래들이 있지만 비트코인 거래소에 이제 보유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기에는 애매하다. 왜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공급량이 없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다? 그렇게 되면 호가창을 자기가 이제 긁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오히려 공급된다는 것은 그런 기관과 고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우리가 우려되는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장세가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도 다시 급하게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도 시장이 선방돼서 어느 정도 뭐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 뒤로 다시 잠잠해지면서 반등 나오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기관들과 고래들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비트코인 흐름은 계속 횡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더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비트 도미넌스 쪽으로 좀 많이 몰리게 돼요. 왜 비트코인 누군가 비트코인을 던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죠. 하락이 나오는데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이제 비트 도미넌스가 높아지기 마련인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비트 도미넌스도 같이 빠지고 반면에 뭐 이더리움 도미넌스 올라가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이 알트코인의 수급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만 보더라도 어제 장과 오늘 장 아침 9시 장을 보면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뭐 빠지든 뭐 올라가든 상관없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왜?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알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알트코인들이 이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급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서 작용되고 긍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 비트 빠지네, 뭐 올라가네 이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도미넌스 비트가 빠졌는데도 도미넌스가 좀 빠졌네. 그럼 알트 쪽으로 수급이 몰리겠다. 그렇게 된다면 난 지금 알트코인 아직 올라가지 않은 코인, 출발하지 않은 코인, 아니 또한 아침에 9시에 나오는 경주말을 통해서 나는 단타를 진행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고 지금 좋은 타임이니까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뭐 하락하는 것에 보면 비트코인의 거래소의 움직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또 지갑으로 이동하는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홀더들이 좀 더 많아지고요. 또 그러면서 비트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비싼 가격에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우려한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행보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들은 좀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비트보다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의 도미넌스가 좀 높아지면서 알트들의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출발 안 한 코인, 아직 상승하지 않은 코인, 또 9시에 경주마처럼 좀 달리는 코인으로 단타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또 달러 인덱스를 좀 확인을 했는데 참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직구를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달러가 오르면 좀 저한테 좀 급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강달러 상황에서도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든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달러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뭐 전 세계가 다 힘든 상황인데 저도 뭐 지금 폴란드에서 이제 주어틱입니다. 폴란드 주어틱을 사서 이제 달러를 바꾸고 또 이제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저도 아나운서님과 똑같이 지금 이런 달러가 올라가는 데서 좀 피해를 좀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계속 찍어내는 이제 달러 자체가 이제 뭐 가치가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신생 자산이 어떻게 보면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는가에 대한 좀 질문을 가지고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 뭐 달러 오르기 때문에 뭐 킹 달러다, 달러가 최고다 막 이러신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 우리가 실상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금융 위기였던 이제 2008년보다도 달러의 좀 통화량 공급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뭔가 수량이 많아지면 그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길바닥에 널려 있으면 그게 다이아몬드의 기능을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무한정 찍어내는 이런 달러의 가치가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좀 보고 자, 우리가 양적 완화를 많이 했죠. 코로나가 터지고 양적 완화가 많이 해서 달러를 기가 막히게 많이 찍어냈고 계속 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 이득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신흥국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트레이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물건을 만들고 이제 힘들게 만들어서 미국에 이제 팔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이 그냥 달러만 더 찍어내서 줘버리고 그럼 달러가 찍어낸 달러의 가치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생국이나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 다른 이제 나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공정한 게임을 지금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기술통화의 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그런데 이런 긴축 정책을 파월이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길어봤자 뭐 좀 몇 년 안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긴축 정책을 가지고 계속 간다는 게 저는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자체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이제 발생이 될 거고요. 이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달러를 다시 찍어내는 행동을 다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 중국, 브릭스, 뭐 오펙 연대로 이제 달러의 기축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보시면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로화도 벌써 위태위태 하고 지금 이제 뭐 유럽발 리세션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유럽에도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상당한데 겨울에 있을 뭐 가스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세계 자체가 이 달러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늘어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에 대안은 뭐다? 비트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상황도 보면은 우리가 요즘 뭐 이마트나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마트나 이런
이런데 이마트인가요? 어디 뭐 마트 치킨 전쟁이라고 하는데 한 마리에 거의 6,99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뭐 2만 원대 치킨 뭐 이런 것들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죠, 가격이. 그런데 뭐 맛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뭐 식품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줄 서 있어요. 그 치킨을 싸게 파는 이제 마트 치킨에 가보면 막 줄 서 있고 뭐 치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줄여 나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해들은 오로지 우리 서민들이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더리움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더리움이 지금 수급이 어떻게 보면 좀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머지로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지 업데이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앞두고 이제 개인들의 자산이나 코인들을 좀 정리하는 입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기관들은 반대입니다.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포지션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고 뭐 정교한 뭐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개인 트레이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 입장으로서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자산이 이런 기관들의 자산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규모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계속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치는 이렇게 나오고 있으나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매매를 할 시에는 이런 업데이트가 성공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항상 뉴스를 보면 우리 생각을 막 흔들어놔요. 좋은 뉴스가 나와서 비트코인 막 8천만 원일 때 1억 간다, 2억 간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같이 시장이 죽어간다, 뭐 뉴스고 뭐 나오면서 10K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땐 여러분들은 조금은 좀 마음을 열고 물리더라도 조금씩은 들어가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뉴스가 가득 나오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상승이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안 좋은 뉴스 악재들이 쏟아진다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이제는 조금 들어가 볼 준비를 할 단계이다라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시면서 투자하시게 되면 크게 잃을 일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비트코인과 또 달러의 상관관계를 짚어주셨는데요. 사실상 무한정으로 찍어낸 달러의 가치가 영원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제 또 비트코인을 제시하셨고요. 또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이더리움의 수급을 좀 확인할 수 있겠는데 개인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이더리움을 좀 팔고 있고 좀 지켜보는 편이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머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이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유일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신 그 중요한 행사인데 이게 이제 뭐 실패됐을 경우는 뭐 악재로서 작용이 되고 뭐 성공했을 때는 정말 많은 호재로서 작용이 될 텐데 이미 어느 정도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 뭐 비트코인 좀 더 빠지면서 조정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9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16일 사이에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이제 진행된다. 이제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될 거다. 치명적인 뭐 오류가 생기면은 내가 뭐 13억 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게 뭐 성공하면 악재, 실패하면 악재, 이제 성공하면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굳이 미리 뭐 선점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걸로 뭐 단기적으로 봐서 이거 무조건 호재인데 그 전에 선점해갖고 이거 업데이트 발표 후에 나는 수익을 뭐 실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 그렇게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악재가 터질지도 모르고 호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호재성과 악재성 이슈를 뭐 인용하여서 이제 노려보신다고 하신다면 저는 좀 비추라고 말씀드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이제 2위인 이제 알트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력 가치로서 이제 미래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까 하는 것들은 좀 별로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뭐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뭐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서워서 조금씩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분들은 이제 돈이 이제 현금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매입을 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POS 이제 포스와 전환된 이후에 스테이킹을 맡기면은 그에 따른 이제 보상이 더욱더 커지게 되니까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단기적인 가격을 노리기보다는 지금 조금씩 개수를 늘리면서 이 개수 보유량을 늘리면서 추후에 이제 뭐 스테이킹을 맡기다던가 뭐 그렇게 중장기적 이제 관점으로 가셔야지 단기적 관점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말씀 이제 못 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프랑스에서 이제 가스 공급이 굉장히 뭐 중요한 상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이제 7월에 가스 이제 요금을 미납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우리 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굳이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나면서 이 서방 국가에서 경제적 이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갑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기름 그래 가스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나 그래 너네 가스 필요하지 공급량 이렇게 줄일 거야 제대로 안 줄 거야 너네 말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로 약간 좀 에너지를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달러 쪽 강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양적 긴축도 뭐 시작되고 있고 굉장히 뭐 악재가 겹쳐지고 이제 시장이 안 좋은 마당에 여기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까지 정말 뭐 실패가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죠.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 관점으로 주봉상에서 비트코인이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왔을 때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찐바닥이고 정말 좋은 기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다가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과 또 프랑스의 지금 가스 공급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더리움을 보다 보면 이제 미리 우리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상황을 보고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을 노려서 들어가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매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 주셨고요. 또 프랑스가 지금 가스 대금을 미납을 하면서 러시아가 이 부분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럽 인플레가 조금 계속해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유럽에서 또 영국도 있고요. 우리가 독일의 상황도 봤는데 이렇게 프랑스 상황까지 악화가 되면서 만약에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좀 엘리어트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긍정적인 이슈도 봤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도 보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마지막으로 가드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상황 투자자분들께 좀 얘기해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당장 바닥을 찍었냐 안 찍었냐를 예측하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일단 단기적인 흐름을 맞춘다는 거는 크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상승으로 간다라고 이제 이미 가정을 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2년, 3년, 5년 지났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이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요즘 이렇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좀 뉴스를 찾아보는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이제 MZ 세대 너희들 투자 실패했다, 뭐 위험자산 이렇게 투자하는데 좀 큰 이렇게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좀 안전하게 채권 시장으로 알아봐 이런 식으로 지금 꼬드기고 있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자, 채권을 우리가 뭐 투자한다고 될까요?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시드머니가 크신 분, 뭐 10억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나 좀 수익이 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냐면 저는 코인을 정말 사랑하고 코인 자체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달하는 이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뭐 채권이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봉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 위험자산과는 좀 반대로 가는 좀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좀 그만큼 절박하고 안 좋은 상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처음부터 여러분들 돈벌락을
어제 버는 게 어렵죠. 우리가 샀는데 당장에 내려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서 30% 이상 오르건 50% 오르건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권을 좀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다. 그냥 천천히 우상향한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많이 적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또 혹해서 이제 비트코인 졌고 채권 시장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끝까지 이제 가보는 걸 여러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뭐든지 한 우물만 파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요즘은 뭐 다재다능으로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이렇게 성공을 가는 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 뭐 이퀄 머니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성취감도 있어야 될 거고 성취감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또 사회에 또 좋은 일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비트코인 시장의 대응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